자, 월드컵 첫 번째 경기. 네, 이제 독일 대 이제 키라소. 자, 월드컵 조별리그 이제 2주 경기고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나르트 칼이 좀 결장. 그리고 이제 키라소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연승 중으로 최상의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월드컵 개최국 중 이제 한 팀이 미국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6경기 연속 이제 멀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득점력이 많이 좀 물이 오른 그건 좀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좀 좋은 득점력을 이제 월드컵 내에서도 이제 이어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그좀 이제 독일한테 있어서는 그런 좀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라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에서는 지금 약팀으로 좀 분류되고 있고, 이제 근래 이제 호주와 스코틀랜드 상대로는 좀 대표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친선 경기에서의 그런 좀 결과들을 좀 봤을 때는 확실히 월드컵 내에서의 그 좀 활약은 좀 크게 좀 기대는 좀 안 되는 그 좀 키라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큰 이변을 좀 만들지 못하는 이상은 좀 탈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독일이 키라소 진영에서 볼을 길게 좀 점유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키라소의 좀 수비를 좀 두드릴 것으로 보고, 이제 침투나 이제 컵백, 이제 중거리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이제 키라소의 좀 헐거운 수비를 좀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라소 역시 라인이 좀 많이 올라가 있을 독일 상대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비 뒷공간을 좀 공략할 수는 있겠지만, 네. 스근하이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그라이님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거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패키지를 구매해 주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기간이랑 사항 적어서 한 번 더 이제 쪽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 거 보내드렸으니까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이따가 한 번 더 사항 적어서 이제 쪽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라소 역시 뭐 라인이 많이 올라가 있을 뭐 독일 상대로 뭐 어느 정도 수비 뒷공간을 좀 공략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키라소의 뭐 이제 공격이 이제 독일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좀 차이가 이제 양팀한테 있어서는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되려 이제 키라소가 이제 공격을 좀 시도하다가 빌드업이 좀 끊겨 이제 독일의 좀 트랜지션 공격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좀 당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키라소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나오든 이제 독일의 좀 공세를 좀 막지 못해서 이제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최근 좀 친선 경기에서의 좀 키라소의 그런 좀 불안정한 좀 수비, 그리고 이제 한 번 좀 실점하면은 좀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질 정도로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좀 크게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이제 독일 상대로도 이제 예외는 좀 아닐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좀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 팀의 지금 체급차가 좀 워낙 좀 크다는 점과 좀 더불어 지금 이제 독일의 이제 무르른 공격력 및 이제 퀴라소의 그 좀 헐거 좀 수비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독일이 좀 무난히 좀 대승을 좀 거둬서 좀 승점 3점을 좀 획득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좀 독일 승. 네. 그리고 최소 핸디캡이 END인데 END 기준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언옵이 이제 4.5가 기준인데, 자, 이 기준은 솔직히 좀 애매하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그냥 전체 언옵보다는 전반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전체 언옵 기준이 이제 4.5인데 이제 전반전 언옵 기준은 이제 1.59. 그리고 이제 독일이 뭐 충분히 뭐 이제 전반전에만 2골 이상 좀 넣을 만한 그런 좀 경기라고 좀 보여져서, 그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전체 오버보다는 전반적 오버만 좀 가져가는 경기로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대 일본, 그리고 이제 F조 경기, 이 경기도 이제 미국에서 치러집니다.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삽시몬스, 그리고 이제 팀버가 이제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엔도, 그리고 이제 미나미노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네덜란드는 최근 6월 친선 경기에서 알제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하며 저조한 결과를 좀 초래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PK를 통해 극장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간신히 좀 이겼을 만큼 이제 우즈베키스탄 상대로도 많이 좀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좀 보인 채 이제 월드컵에 좀 들어서게 된 그좀 네덜란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연승 중으로 좋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견고한 수비도 좀 잘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6연승 중에서는 이제 브라질 상대로 이제 승리한 경기에 이어 최근에는 이제 잉글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한 채 좀 승리를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브라질, 이제 잉글랜드와 같은 그쪽 강팀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을 만큼 확실히 좀 이번 주 월드컵에서의 그쪽 일본의 좀 경쟁력 굉장히 좀 높게 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이제 초반부터 양 팀의 좀 템포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이제 측면을 좀 기점으로 좀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가 좀 많은 양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측면 싸움 또한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문제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시몬스와 팀버가 전부 좀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좀 측면에 좀 핵심 코어 좀 두 명이 좀 빠진 거는 이제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일본이 좀 미토마를 좀 필두로 좀 측면이 좀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좀 가면 갈수록 그래도 일본이 좀 측면 싸움에서 오히려 좀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일본이 좀 측면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좀 측면을 좀 기점으로 어느 정도 좀 효율적인 좀 공격이 좀 잘 좀 파생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좀 일본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게다가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 좀 네덜란드의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은 것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하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네덜란드의 그런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좀 저조한 것 좀 더불어 이제 시몬스 좀 팀버 같이 이제 측면에서의 그런 주축 코어들이 좀 결장인 거와 좀 결장으로 인한 그 좀 전력 누수, 그리고 지금 일본의 좀 경기력 및 조직력 공수 밸런스가 비교적 더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일본이 뭐 그래도 좀 이제 최소한 좀 패배는 면하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일본 프렌 쪽 보는 경기로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근데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지금 일본이 뭐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수비도 계속해서 좀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좀 견고한 편이고, 네덜란드의 좀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이제 이전보다는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오바보다는 그래도 언더 쪽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로도 같이 좀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본 프렌의 언더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트디부아르 대 이제 에콰도르. 이제 조율리그 2조. 잠시만요. 자,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좀 4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는 프랑스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둔 경기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프랑스 상대로도 이제 비등한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졸제 좀 승리까지 좀 거뒀을 만큼 이제 코트디부아르가 좀 굉장히 좀 이제 좀 이변을 좀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만 뭐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에 좀 뒷받침되는 좀 경기력이 굉장히 경기력을 좀 보였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확실히 좀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좀 기대 요소가 이제 최근 좀 프랑스전을 좀 통해서 이제 더더욱 좀 올라왔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년 가까이 좀 진 적이 없을 만큼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과테말라 상대로 3대 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오랜만에 대량 득점을 좀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 매번 이겨도 이제 한 골 내지 좀 두 골을 좀 넣으며 이제 이긴 적이 좀 많았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세 골을 좀 넣으면서 공격에서 좀 시원한 모습을 좀 보인 채 좀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이 경기도 내 경기력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코트디바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에를 좀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세도를 좀 중심으로 이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하게 이제 전개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세도를 좀 필두로 이제 중앙에서부터 이제 빌드업 구사가 좀 될 수 있는 반면, 이제 코트디바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중앙보다는 좀 측면 위주로 이제 뭐 디알로나 이제 아딩가라를 좀 필두로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 팀이 좀 공격을 좀 풀어갈 때 그런 좀 공격 루트는 좀 다소 좀 상반될 수가 있다.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좀 중앙 위주로 이제 좀 빌드업을 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고, 이제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쪽 윙어 이제 디알로와 좀 아딘가라 좀 필두로 이제 측면을 좀 휘저으면서 좀 빠른 기동성을 좀 바탕으로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좀 전개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에콰도르가 경기 운영이 좀 좋은 팀이긴 하지만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좀 점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이제 중원 장악이 좀 쉽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에콰도르의 기존 강점이 그런 운영 능력이 좀 부각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보다는 에콰도르가 더 많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뭐 공수 밸런스나 뭐 이제 조직력에 있어 뭐 코트디부아르가 좀 밀리진 않는다고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오히려 제가 에콰도르보다는 코트디부아르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염두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양 팀의 그런 전체적인 뭐 전력만 봤을 때도 지금 에콰도르보다는 코트디부아르가 더 이제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코트디부아르의 좀 전력 우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코트디부아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코트디부아르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언어반은 네,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프렌 언어는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대 튀니지 월드컵 이제 조별리그 F조.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쿨루스스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이제 에밀 올름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구드문도서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집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티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인 메브리가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스웨덴은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폴란드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본선 진출에 좀 성공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후 친선 경기에서는 노르웨이 상대로 좀 패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의 그런 좀 모멘텀을 이제 이후 친선 경기까지는 좀 잘 살리지는 못했던 스웨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이제 골 가문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뭐 한 명 퇴장당한 오스트리아 상대로 이제 수적 위를 잘 활용하지 못한 채 이제 공격에서 이제 전혀 힘을 좀 못 썼고,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상대로도 이제 패배한 데 이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벨기에 상대로 무려 5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려 봤네요. 자, 또 뭐 전반적으로 스웨덴이 라인을 높게 형성한 상태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려 이제 이사카, 요케레스를 좀 중심으로 적극적인 좀 공세를 좀 보일 수가 있고, 이제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라인을 좀 내려서 로어 블록을 형성하며 이제 수비에 더 힘쓰다가 이제 그렇죠, 스웨덴의 좀 빌드업 차단에 더더욱 좀 포커스를 좀 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웨덴은 이제 더더욱 좀 이제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이제 지향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비를 좀 잠그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는 그 양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전반적으로 뭐 티니지의 뭐 수비가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수비가 이제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티니지가 이제 무득점 중으로 이제 득점력도 좀 많이 좀 저조한 데 이어, 그리고 이제 유효슈팅 창출도 잘 안 되고 있을 만큼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스웨덴과의 공격에서의 좀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티니지와 달리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실히 믿을만한 좀 포워드인 이제 이사카 좀 요케레스가 이제 같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양 팀의 좀 공격진에서의 좀 무게감 차이도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지금 이제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주축 포워드인 좀 매브리까지 좀 빠졌다 보니까 더더욱 좀 공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좀 매브리의 좀 결장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티니지 공격에 있어서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진에서의 무게감 차이도 많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웨덴 사이드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스웨덴 승급 보는 경기. 아, 이거는 언어하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티니지의 그런 공격이 좀 많이 좀 안 좋고 그 득점력도 많이 좀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이건 오바보다는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이제 2조 F조에 대한 분석 전부 다 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